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는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이죠. 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이번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8월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초를 기점으로 구독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한 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과학 카테고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로 재가공한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초 과학에서부터 최신 국내 과학기술 이슈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적 조회수만 해도 무려 4억 3천만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장 주목받은 콘텐츠들을 좀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또 누리호 발사 과정과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과학 뉴스를 전문으로 전달하는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도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분리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구독자가 5만 9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유튜브를 통한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캐릭터인 올리와 베리를 탄생을 시켰는데요. 네. 이 올리와 베리와 함께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올리와 베리에 대한 NFT 발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4위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유적지들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여름 전 세계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 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자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몰랐던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스페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냐스 호수입니다. 이 중심부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 중심부에 세워진 거석이 한 3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100년 전쯤 처음 발견이 된 유적지인데 1963년 이후 완전 수몰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 7,000년 전쯤 만들어진 선사시대 무덤으로 우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스페인판 스톤헨지라고 불리고 있죠. 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이제 중국입니다. 여기 중국 양쯔강 유역인데요. 강 한가운데 여기도 보면 무언가 불상이 이제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커다란 바위 위에 한 부분을 파낸 듯한 것으로 만들어 보이죠. 네네. 가운데 있는 불상이 한 1m 크기의 가장 큰 불상이고 옆에 그거보다 좀 작은 불상 2개가 양옆에 자리를 잡은 형태인데 한 600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들은 강 속에 있었던 불상인 만큼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계곡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1억 1,3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주립공원 측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공룡 발자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의 대부분은 육식공룡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중간중간에 사우로포세이돈이 남긴 것도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제가 소개했던 유적지 모두 사실 비가 다시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적지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미래 세대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처음 보는 유적지들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걸 보니까 가뭄이 정말 심각하구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3위는 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소식이 뽑혔습니다. 이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윗집인 가해자는 뭐 내 집에서 마음 편히 걷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또 아랫집 피해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게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직접적인 소음 기준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네. 이른바 어른의 발 망치 소리, 발 뒤꿈치 소리도 네. 들리면 안 된다라고 기준을 강화를 한 건데요. 여기에 지은 지 오래된 주택에는 그동안 이 층간소음 기준 적용을 예외로 좀 빼줬었는데 이 부분 역시 오는 2025년부터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 시 피해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 마련된 시공 기준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또 기존 건물에는 오히려 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물리적 상태에서는 사용자들의 민감한 주의만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집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서로가 더 조심해서 공동생활주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위 소식인데 인구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평균 아이의 수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네. 1970년대는 4.53명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출산율이 줄고 있는 건데요. 4년 전인 2018년에 한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명을 넘기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죠. 예.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처음으로 0.7명대에 접어든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더해져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결혼 자체도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19 유행으로 2분기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6월까지 우리 국민 6만 5천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측한 올해 자연 감소 정도의 80% 이상이 지금 반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6월 인구 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웹 네. 우주 망원경이 이번에는 먼 은하 사진이 아니라 가까운 목성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공개한 초정밀 목성 사진인데요.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을 한 겁니다. 네. 목성의 남극과 북극의 오로라 모습이 담겨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신비롭죠. 네. 푸른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태양에서 날아든 입자가 목성의 극지방 대기와 부딪히면서 나타난 오로라입니다. 또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이자 지구를 삼킬 정도의 거대 소용돌이인 대적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적반을 붉은색 반점으로 네네. 원래는 굉장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공개한 이 목성 사진에서는 대적반이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목성 사진과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은 이 목성 주변까지 담은 사진인데 희미한 고리가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이네요. 네, 희미한 아, 고리가 예. 보이죠. 네, 목성빛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희미한 빛인데 고리 바깥에 있는 이 목성의 위성들 중에 2개의 위성도 이번에 같이 찍혔다고 합니다. 네. 이 목성의 고리는 79년 보이저 1호랑 1990년 갈릴레이호가 존재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네.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건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고성능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적색과 황록색, 청색 등 세 개의 특수 적외선 필터를 가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근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재가공한 사진입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목성의 더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성의 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사진이 매번 화제가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장관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